평일 오후 5시 5분. 색다른 관점과 따뜻한 시선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전북 CBS 사람과 사람. 네, 돌직구 할 말은 한다 순서네요. 오늘은요, 도내 시군의회가 원구성을 마쳤는데 이 김제와 완주 지역에서 의회 내 다수인 민주당 의원들을 제치고 무소속 의원들이 의장단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이 민주당 내 의원들 간의 내분이 일어났고요. 민주당도 집안 다속에 나섰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은 이 지역 정가의 저격수로 불리시는 분이세요. 정진숙 전 도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할 말은 한다의 정보통이시죠, 박재만 전 도의원. 예,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두 분은 뭐 같이 의정 활동을 함께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희 앞때 우리 전 때. 지금이 예. 11대고 제가 네. 9대, 박재만 의원이 10대인데 둘이는 네. 동갑내기 친구입니다. 그래도 뭐 네. 서로 좀 잘 알고 계시죠? 네. 네. 박재만 의원이 전 의원이 기억하시는 정진숙 전 의원은 어떤 의원이었어요? 글쎄요, 여장부라고. 여장부? 예. 네. 뭐 걸리면 바로 그냥 당하니까. 네. 예. 지역 정가의 저격수 이렇게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맞습니까? 네, 뭐 99%. 딱 맞습니까? 네. 네. 동감합니다. 예, 우리 정진숙 전 도의원이 생각하시는 박재만 전 도의원 한마디로 평하신다면 어떤 분일까요? 제가 9대 때 4년 동안 못한 일을 10대 때 의회에서 열심히 했던 민주당, 그러니까 집행부와 같은 정당의 출신의 의원이 견제하고 쓴소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그 일을 제가 9대 때 했다면 10대 때 박재만 전 의원이 했다고 할 수 있겠죠. 네, 민주당 내 쓴소리. 네네. 네, 당시는 제가 민주당을 같이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2016년도에 제가 탈당을 해서 정당이 다르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도의회 내에서 쓴소리를 마다않는 우리 두 분 모시고 오늘 이야기 나눠봐야 되는데 먼저 그 도의회가 얼마 전에 25인승 공용 박스를 구매를 했는데 구매하자마자 뭐 시트 등을 일괄적으로 교체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비판 여론들이 많이 일었었는데 일단 도의원들이 이 버스를 구입해야 될 정도로 단체로 이동하는 일이 많습니까? 박재만 전 의원. 많다고는 말할 수 없는데요. 좀 네. 현지 방문, 현장 방문도 좀 있고요. 뭐 교육이나 연수 갈 때도 이렇게 버스를 조금 이용하고, 특히 주로 버스를 많이 이용할 때는 점심 식사 시간에. 점심 식사도 같이 버스로 이동을 합니까? 네, 그 상임위별로 네. 버스로 이동을 많이, 거의 다 대부분 버스로 이동하죠. 그러면 장거리용이 아니고 관내용 버스 운영이 많은 모양이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회의가 끝나고는 뭐 개인 차를 이용하지만 회의 중에 식사를 하러 갈 때는 단체로 이동할 때 버스를 많이 이용하고요. 실제로 많이 쓰는 건 아니지만 없어서는 안 될 만큼 불편한 용도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필요하니까 구입했을 네네. 텐데, 근데 왜 새 차를 사자마자 이 시트를 일괄 교체해서 지금 여론의 비난을 받았어요? 예, 알아보니까 이번 그 대우차하고 현대차하고 고민을 하다가 그 지역에 있는 현대 버스를 샀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또 32인승 그 대형 리무진이 아니라 그 콤보라고죠. 약간 네. 그 어린이집 유치원 그런 버스를 샀는데 이게 좌석이 4개씩이에요. 8열에 가지고 8줄인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어린이집 그런 좌석이기 때문에 뭐 그 네. 리무진처럼 그 좌석 4개를 바꿔서 3개로 이렇게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이 뉴스 들으시고 정진숙 전 의원 뭐 어떤 생각 드시던가요? 저는 그 차 드디어 바꿨구나. 제가 2010년도에서 14년 의원할 때 새 차가 하나 있었어요. 굉장히 새 차 냄새가 심했었는데 벌써 10년이 흘렀구나 생각을 했고, 과연 의회에서 이거를 뭐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의원들이 쓰는 차인데. 네. 그래서 저도 이제 후배 의원들에게 살짝 물어봤습니다. 그랬는데 아까 박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하는 모델과 사이즈가 없어서 별 수 없이 의자를 개조하는 과정에서 그것도 새 의자가 없어서 중고 의자를 사서, 또 이제 커튼도 요즘에 뭐 커튼 없이 차량 운행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커튼도 하고 후방 카메라도 하고 네. 그랬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비용이 뭐 엉뚱하게 많이 들어간 건 아닌데 네. 과연 그 10년이 내구연한의 어느 정도 기준에 맞는지 그거는 좀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이용하는 차량이니까 좀 비교적 안전하고 새 차이면 좋겠다는 네. 생각을 했는데 이게 바로 제 식구 감사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우리 두 분 말씀은 이 정도면 용인할 만하다. 네, 그렇죠. 네. 예. 이 뭐, 정도면 크게 그러면 이 비판 여론이 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이세요? 그러니까 좀 예. 과도한 비판입니까? 예를 들어서 네. 큰 대형 리무진 버스 2억 넘는 거를 또 그것도 사는 것도 또 어떻게 보면 또 낭비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의원들이 그 버스를 이용을 기회는 아무래도 적기 때문에 그래서 뭐 부득이하게 이렇게 네. 작은 버스를 갖다가 좌석을 편하게 만든 건데 예를 들어서 뭐 잠깐 갈 때는 그래도 괜찮은데 우리 뭐 멀리 장거리 갈 때는 장거리 갈 불편할 때는 수도 있겠죠. 불편하죠. 네. 아무래도 뭐 그러니까 언론에서 좀 관성적으로 비판한 보도였다? 좀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을 해야 네. 된다고 생각해요. 네. 네, 왜냐하면 이제 그래야 분명히 본인들도 해명을 하고 음. 그 해명에 대한 책임을 지잖아요. 차를 앞으로 더 10년 네. 이상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말씀 들어보니까 뭐 일견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도의회에 대한 우리 도민들의 인식이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보여준 하나의 사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일을 드네요. 안 하기 때문에 네. 비판을 받는 쪽이죠. 그런 쪽으로. 평소에 칭찬을 받는 도의회였다면 이런 비판들이 나왔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좀 그런 한편에서 그런 아쉬움도 있네요. 자, 그럼 이제 그 정도 이야기하고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시군 의회 의장단 구성 오늘 이야기 나눠봐야 될 텐데 일단 지방의원의 정당 구성부터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박재만 전 의원이 혹시 통계 자료를 갖고 계신지 네. 모르겠는데요. 도내 시군 지역 전체 의원 중에 민주당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전라북도에는 그 시군 의원들이요 기초 의원들이 약 197명입니다. 그 중에서 현재 민주당 소속이 165명인데 여기서 지금 세 분은 제명 처리를 당해가지고 중앙당의 재심 요구 상태라 아직은 민주당 당직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197명 중에서 165명. 네, 네. 뭐 압도적이죠 이거는 뭐. 정말 압도적이네요. 80%가 지금 훌쩍 넘어가는 것 네. 같아요. 네. 그러면 대체로 민주당 위주로 의장단도 구성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대체로 지역위마다 네. 전부 다 그렇죠. 음. 민주당 내 의원들 총회에서 결정된 의원이 상식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제 이례적으로 완주와 김제가 무소속이 되는 이변이 발생을 했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의장단을 구성할 때 민주당 의총, 네네. 민주당 지역위원회 네네. 총회인 거죠? 그렇죠. 네. 네. 지역위원회 총회에서 의장단을 딱 구성을 합니까? 그러니까 도의회 같은 경우는 이제 네. 민주당에서 지역 불문하고 모여서 이미 투표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음. 지역위원회에서는 결정이라기보다는 내정 비슷하게 정해져 있죠. 근데 선수 중심에다가 아무래도 이제 지역위원장하고 손발이 잘 맞는 사람이 좀 유리한 부분도 있고 또 그러면서 이제 지역에서 덕망이 있는 사람 위주로. 네. 근데 과거에는 선수 중심이었습니다. 뭐 대부분이 민주당이었고요. 뭐 무소속이 의장, 기초의회 의장이 된다는 건 정말 없었고 민주당이 돼 선수 중심이었어요. 간혹은 삼선 의원을 제치고 재선 의원이 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런 경우는 상식적으로 모두가 이해가 가는 상황이었는데 네. 이번과 같이 이렇게 무소속이 되는 거는 또 그간에 이제 지방의회하고 지난번 선거가 좀 달랐던 점이 있어요. 2018년 네. 지방선거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16년도에 총선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다수석을 차지했지 않습니까? 7석을. 그 와중에 지역위원장과 같이 탈당을 했던 분들이 국민의당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흐지부지 되면서 무소속으로 많이 남아있고 민주당이 들어가지 못하고 이런 상태에서 네. 지역에서 민주당은 아니지만 민주당 못지않은 역량이 있는 사람들이 늘어난 거죠. 특히나 이제 완주 같은 경우는 복합선거구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 시군을 모아서 한 국회의원 그런 복합선거구 같은 경우는 총선 때 우리 지역의 후보를 당을 떠나서 국회의원으로 만들고 싶다라는 의지가 막 굉장히 들끓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 우리 지역의 제가 민주당이었는데 우리 지역의 후보가 무소속으로 나왔다. 그럼 민주당 당적을 유지하고 무소속을 도울 수 없기 그렇겠죠. 때문에 네. 탈당 사례가 있다 보니 어찌 보면 이게 이제 민주당과 무소속의
그런 차이가 음. 거의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지역에서는. 네. 그러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지역위원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지역위원장이고 내가 민주당 국회의원인데 우리 지역에서 무소속 의장이 만들어졌다 이런 거는 과거에는 상상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본인들도 지금 네. 굉장히 난감할 겁니다. 일단 지금 정진숙 전 의원께서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민주당 의총에서 뭐 선출이 되든 내정이 되든 네네. 이렇게 결정이 되고 그 결과가 실제 본회의에서 무리 없이 결정이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난 총선 과정에서 국민의당이 이제 생기면서 네. 국민당과 민주당의 대립구도 이에 따른 그 친민주당 성향의 무소속이 대거 등장하는 네네. 좀 이런 특수한 상황이 있었다. 있었죠. 예. 네, 그것이 이번에 김제시와 완주군 의회에서 뭐 이변이라면 이변이고요. 네네. 반란이라면 반란이 일어난. 또 그런 김제는 적인 또 더 배경이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네. 디테일한 상황이 있었더라고요. 그럼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먼저 김제시 의회에 일단 전반기 의장을 맡았던 분이 후반기 의장까지 다시 맡았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장이었다가 탈당을 했나요? 어떻게 됐었던 거죠? 민주당 김지식. 예, 네. 의장이었다가 이번 그 의장단 선거에서 무소속 쪽을 또 편을 들어가지고 어저께 날짜를 일단 당에서 지금 제명을 시킬 아직은 예. 제명 조치는 예, 제명을 제명은 네. 완주 쪽은 제명이 지역위에서 도당에서 네. 결정이 됐고 중앙당 처분을 기다리고 있고요. 김제는 아직 제명까지는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온주현 의장인가요? 음. 예. 김제시 의회? 네네. 그러니까 전반기 의장? 네네. 이분이 민주당이었었죠. 네네. 원래는 네. 민주당이었. 였다가 탈당을 해서 무소속이 된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분이 다시 이제 그 후반기 의장이 되신 거고. 그렇죠. 그 와중에 온주현 의원 쪽에 섰던 민주당 의원들이 사실은 뭐 당내 선거든 일반 선거든 다 비밀 투표가 원칙인데 이게 워낙에 과정이 있다 보니까 빤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누구누구 민주당 의원이 무소속 편에 있었다는 게 이미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역위원장도 굉장히 지금 고민 중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기본적으로 지역에 있는 기초의원들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선수를 존중하는 것도 또 능력을 존중하는 것도 다 우리들 몫이다. 지역위원장이 그것까지는 관여할 일이 아니다라는 게 목소리인데요. 네. 재밌는 거는 최근에 끝난 선거가 총선이고 다음에 있을 선거가 지방선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공천이 신경이 쓰일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왜 공천을 신경을 안 쓰느냐고 제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역은 사실은 이번에 뭐 민주당 바람이 굉장히 불었지만 일단 현역이 돼서 의회 주요직을 맡는다든가 뭐 그중에 의장이 가장 큰 직이죠. 그래서 인지도를 높이고 지역구 관리를 잘하면 굳이 지역위원장 눈치 안 보고도 다음 선거에 상당히 유리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게 기초의원들의 생각이더라고요. 그리고 뭐 길게 다선을 하는 것보다는 한 번의 의장을 더 하는 것이 훨씬 의원으로서의 큰 그릇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김제 같은 경우 특별하게 네. 전반기 의장과 후반기 의장이 당을 바꿔서 같이 했잖아요. 네. 그런 사례가 혹시 좀 과거에 있습니까? 전주시 아시다시피 의장님들은 뭐 의장 재선 3선도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 기초고 광역이고 이렇게 연임을 하는 경우는 굉장히 거의 없었다. 드물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제가 말이 굉장히 많아지는데요. 지난번 김제의회 시의원들 두 분의 굉장히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남녀 의원 간의 네. 불륜 사건 말씀하시는 그때 거죠? 그 남자 의원이 본인의 그런 사실을 고백하면서 의원직을 사퇴하겠다. 그런데 다만 뭐 7월 3일인가 그 이후로 하겠다고 했을 때 의장단 선거 끝나고 한다고 해서 이게 왜 그런지 네네. 의아했었던 분들이 근데 많았어요. 막상 7월 3일에 결과적으로 그동안에 조금씩 보여줬던 그 진면목을 굉장히 리얼하게 보여줬던 것이 7월 3일 날 본회의장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 광경을 보고 저거는 김제시 의회 전원의 책임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뒤에 의장 선거가 있다면 정말 본인들은 굉장히 그 사실을 잘 알 것 같아요. 이 의장 선거와 그 사건이 어떻게 연루가 됐으며 김제시 의회에서는 이걸 시민들을 대표해서 어떻게 풀어야 되고 어떻게 사죄를 해야 된다는 것을 본인들은 알 것 같아요. 지금 김제시 의회는 조금 좀 복잡한 것 같아요. 네. 지금 우리 박재만 전 의원도 그 속사정들을 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네. 네, 지금 현재 김제시 의회는 민주당 8분이요. 그리고 무소속 5분으로 지금 구성돼 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번 의장단 선거에서는
7대 6으로 무소속 쪽에서 의장 당선이 됐죠. 예, 네. 의장뿐만 아니라 뭐 상임위가 거의 다 똑같은 7대 6으로 해가지고 뭐 부의장, 부의장도. 네, 네. 상임위원장을 다 그렇게 무소속 쪽에 뭉쳤던 사람들이 다 이번에 가져갔더라고요. 아무래도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2표가 이탈을 했어요. 네, 그렇죠. 네. 아무래도 내부적으로 우리 정진수 의원 말씀한 대로 이 시군 의원은 더군다나 소선구제가 아니고 중선구제잖아요. 그렇죠. 뭐 큰 데는 뭐 세 분까지 그렇죠. 붙기 때문에 뭐 이 1번은 민주당이 돼도 두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네. 무소속도 뭐 당선될 수 있기 때문에 소신껏 투표했다 이렇게도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뭐 혈연 지연이나 음. 그동안에 의정 생활을 하면서 인간관계나 그런 면들도 다 고민을 했겠죠. 그 누가 이렇게 당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네. 그거를 당명을 버리고 다른 쪽을 이렇게 지지하기는 굉장한 그분의 나름대로 고민이 있을 거라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는 뭐 아까 얘기한 인간관계가 가장 당보다는 인간관계가 아니 어쨌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결정을 했는데 그 당론을 거부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좋게 말하면 소신껏 투표를 한 거고 그런 당론을 어기고서 자기가 그렇게 투표를 하는 것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더 이득이다 이런 판단이 섰으니까 네, 제 했을 생각에는 거 그런 것 아닙니까? 같고,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민주당이 최근에도 그랬지만 당원들이나 또는 주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의원들의 어떤 무분별한 처사에 대해서 뭐 윤리심판위원회를 회부해서 짤깍 심판하고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만 네. 이번에 이례적으로 그러니까 의장 선거의 과정이나 결과도 뜻밖이지만 또 윤리심판위원회 회부해서 완주군 의회에서 그랬죠. 예, 제명을 네. 시키는 것 또한 굉장히 속전속결인 것으로 봤을 때 너무 의외였습니다. 그렇게 치면 사실 또 장수 같은 경우도 완주와 장수가 지금 같은 선거구지 않습니까? 네. 장수도 무소속 부의장이 탄생된 것으로 봤을 때는 민주당 의원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익산도 김수현 의원이 운영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네. 정의당이죠, 김수현 의원이. 근데 제 생각에는 익산 김수현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에게 직접 확인은 안 해봤지만 의회에서 그런 게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몇 가지 상임위원장이나 도의회 같은 경우는 부의장이 뭐 둘이고 이럴 때는 결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소수당에게 네. 한 자리는 주는 게 옳지 않냐. 특히 이제 운영위원 같은 경우는 주요 상임위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냥 좋은 방향으로 합리적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실은 그렇다면 아까 민주당에서 네. 제명한 대로라면 익산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에게 제명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많았는데 왜 완주군만 즉각적으로 윤리심판원 열어서 제명했을까? 네, 네, 그것도 좀 너무 뜻밖이에요. 원인이 뭡니까? 왜 그렇게 그거는 즉각 제명했다고? 그거는 평가하세요? 민주당 중앙당 사례에서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이번 총선 때 제가 눈여겨보니까 선거법을 다수 위반해도 공천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데 당내에서 고발을 한다든지 당내에서 잡음을 일으키는 사람한테는 후보한테는 불이익을 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나라의 법보다 당내 규율이나 분위기를 충성도를 중요시 여기는 민주당의 중앙당과 전라북도 도당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내의 기강 잡기 차원에서 그렇죠. 네네. 이 완주군 사례 이런 네네. 부분들을 다룬 거다라는 네. 주장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원이신 박재원 전도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뭐 그 말에 대해서 전적 동감합니다. 사실 기초의회는 그동안 여러 차례 공천 폐지 얘기도 많이 나왔거든요. 네. 이렇게 기초의원들까지 이렇게 빠르게 뭐 당헌 당규대로 처리를 네. 한다는 게 드문 일인데 네. 이번에 이렇게 보면 아무래도 당내 기강을 네. 잡는 게 민주당이 그리고 우리- 무서워졌어요. 그러니까 박재원 전 의원도 그러니까 이러한 지금 사례 이런 것들은 그 드물고 이례적이고 네.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다. 글쎄요, 저 일단 기초의원도 현재 당에서 음. 공천을 하잖아요. 그래서 네. 당에서 공천을 했기 때문에 당에서도 일정 부분 책임지는 자세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뭐 네, 아니 저도 약간, 그거에는 네. 동감을 해요. 그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근데 완주군에서는 사실은 이제 지난 총선 과정까지 연결해서 좀 봐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네네. 좀 하셨어요. 네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무소속으로 간 부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꼭 민주당 내에 남아 있었다고 해서 전부 다 그분들만 민주당이고 무소속은 또 민주당 아니냐? 또 그건 아닌 그런 좀 특수한 상황들이 완주군에서 발생을 네, 했던 거고. 완주군의 더 음. 두드러진 특징은 초선 의원이 의장이 된 거예요. 초선 의원이. 예, 그것도 네. 굉장히 눈여겨 볼 만한데 사실은 이제 민주당인데 무소속 의원들의 상임위원장과 부의장 선거에 도움을 주고 그들의 도움을 받고 의장이 됐던 것이 네. 민주당의 괘씸죄죠. 초선은. 그러면 이거 사실상 지역위원회에서 결정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기초의회 예, 같은 예, 경우에. 네. 그러면 지역위원회 결정권은 지역위원장이 갖지 않습니까?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지역위원장은 현역 국회의원들이 하잖아요. 네. 두 지역 모두 현역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어요. 예. 그러면 지역위원장이 결정한 내용을 기초의원들이 반기를 들었다는 겁니까? 그렇죠. 완주군은? 예. 네. 과거에는 그런 사례가 비교적 적었습니다. 음. 그 예로 이번에 얼마 전에 있었던 상황인데요. 정읍구청 윤준병 의원께서 의장당 선거에 너무 많은 후보들이 입후보를 하니까 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집행부 고위 간부직들에게 약간의 자문을 구한 것이 언론에 노출이 됐어요. 근데 그분이 그거에 대한 해명을 하는 과정에 페이스북에서 여러 자문을 구하는 과정 중에 시민들의 목소리도 들고 당원들의 목소리도 듣고 그 중에 일부분으로 집행부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변명을 하면서 시인을 네. 해버리셨거든요. 네. 그만큼 지금 전라북도나 우리나라가 집행부하고 의회 또 기초의원 강력의원과 위원장이 지역마다 특정한 정당으로 똘똘 뭉쳐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회하고 같은 정당, 그 기초의원과 강력의원의 공천권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도 같은 정당. 그러니 이들이 삼위일체가 돼서 서로 그냥 웬만한 건 봐주고 웬만한 건 높은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고 이런 구조가 돼 있는 거죠. 네. 자, 완주군 의회 그리고 김제시 의회에서 있었던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의 민주당 내 분란 그 배경이 무엇인지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사실 이제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질지는 좀 의문입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짚어볼 건 짚어봐야 되잖아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좀 반드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부분 우리 정진숙 전 의원이 일당 독점 구조 이 문제에 네. 대해서 좀 지적을 하셨고요. 박지원 전 의원 좀 어떤 부분들을 짚어봐야 될까요? 그게 참 당 소속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데도 굉장히 좀 뭐 우리 의원들한테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군단 같은 경우도 얼마 전까지 무소속으로 있던 분이 이번 총선 전에 입당을 해서 네. 그분이 또 당선이 됐어요. 기존에 있던 민주당 의원들은 지켰던 분은 네, 떨어지고. 뭐는 불러온들이 바뀐들을 뭐 예서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래서 이게 내가 특히 민주당의 소속이냐 아니냐가 시군 의원들한테는 굉장히 좀 중요한 만큼 네. 그리고 특히 이 의원들 스스로 좀 결정할 수 있도록 그 국회의원들도 네. 예를 들어서 그 당내 소속 의원들끼리 서로 투표를 내서 결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렇게 권장을 해주는 분위기가 좀 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위기 가능합니까? 아마 지역위원장이 겸손하게 내려놓을 네.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사실 말 잘 들었어요. 도의회는 거의 그런 분위기잖아요. 다 말 얼마나 네, 잘 네. 들었는데.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어기고 이 소신껏 투표한 것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또 다른 뭐 이유가 있는 것인지 좀 논란이 있겠습니다만 결국 그 결정 과정에서 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반란이었는지 아니면 사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반란이었는지 이게 좀 관건이 될 것 같네요. 네. 자, 시간상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돌직구 할 말을 한다. 지역정가의 저격수 정진숙 전 도의원, 할 말을 한다 정보통 박재만 전 도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